근데 한국군은 어떻게 하냐면 비상 상황이 보면 여기 보고하고 올라갔다 내려가고. 그러니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지.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. 합리적 의사결정이 그만큼 안 되는 사회인 거죠, 우리 사회. 그러니까 이런 세월호 같은 사태가 일어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합리적 의사결정.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아까 김신일이 얘기를 그 아버지를 잘 알잖아요. 지금 얘가 당면하고 있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.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아버지가 한인사를 좀 잘 알아요? 이렇게 이러니 어떠냐.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.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난 우리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 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. 다 알고 있는데. 난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녀석이 좋아할지 어떨지 몰라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걔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 집안 안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.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. 부부지간에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대부분 안 되죠. 잘 안 돼요. 부부지간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제일 어렵죠. 근데 합리적 의사결정이 잘 되면 그건 정말 훌륭한 거고. 저는 그래서 제일 성공적인 결혼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케이스라고 봐요. 그 이유여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보다 나이가 2살을 많은가 그렇죠? 맞아요. 그리고 이미 또 한 번 예, 뭐 그런 분인데도 결혼을 해서 늘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. 세상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. 늘 부부가 의논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삼 꼴이 안 난 거죠. 김영삼 여자하고 된 거죠.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, 우리 부부간에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가정의 펑션이 훨씬 살아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. 뭐 그렇잖아요. 실제로 어떤 때 나 혼자 해다 보면 잘 안 되고. 근데 이 국가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문재인님들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.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그 이제 빅 픽처는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몰 픽처를 보죠. 저는 요거는 아무데도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.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, 참사가 났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냐? 누구에게 있었을까? 누구에게 있었을까? 그게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죠. 해경을 얘기하죠. 선장? 신부자지 뭘. 내가 볼 때는 신부자라고 봐요. 저는 아니 그 배를 예.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? 선장 아니에요? 예, 여러 가지 있겠죠. 저는 가장 큰 책임은 난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뭐냐고 물었을 때 네. 나는 자기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. 네?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. 예. 난 그걸 생각했어요. 네. 저는 그래서 네. 가장 큰 책임은 학생들에 있다고 생각해요. 학생들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. 왜? 18살이면 정신은 미성숙하지만 육체는 성인이거든요. 이미. 그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 판단을 잘못한 학생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하면 유가족들이 뭐 난리 날지 모르지만 왜냐? 그런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으라. 해경이 구원해 줄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.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교육이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. 네, 맞아요. 예? 아니, 사람이 위급하면 배가 기울어? 어떤 사람 막 도망가? 막 해?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험 앞에 판단하고 대처하는 감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감각이 사그리 무시되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교육. 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만약에 생각해보세요. 여기 10대, 호주 10대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 봐요. 가만히 있겠어요?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하거나 조금만 이상하면 가차없이 대며들고 하는 이 사회 애들 아니에요. 근데 우리 애들은 순종적으로 그냥 복종하고 생각 없이 누가 뭐라고 또 가만히 이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결국은
자기 생명을 앞에 놓고도 자기가 책임적인 행동을 못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놓고서 아이들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야 될 거고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? 무슨 뭐 배가 뭐 어떻게 해서 부서졌냐, 어떻게 무슨 뭐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됐냐 이런 이 바깥의 문제로 그냥 싸움하고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문제는 아직도 접근도 못하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거죠. 정말 우리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데 그 권위 앞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, 어떤 저항할 줄 모르는 거, 이의를 제기할 줄 모르는 거,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을 초래하지 않나. 그래서 그 중에도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뛰어나온 놈들은 뭐 잘난 놈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거 뭐야 하고 그런 놈들이 이제 살아남은 거죠. 나왔으면 다 건질 수 있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유병원이 잡기 위해서 얼마나 군대까지 동원했잖아요. 총수색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? 이것은 그 자체 그 외적인 세월호 배의 그 외적인 문제가 여기 확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것을 얼만큼 정권이 이번에 그 지성이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. 정권이 바뀌어도 그럼 지식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? 그랬더니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설사 이제 뭐 이번 선거 잘 돼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왜 그럴까? 잘은 모르지만 그 감싸고 있는 그 주변의 조건들이 그 공권력을 가지고도 밝힐 수 없을 만큼 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모순이라는 걸 느끼잖아요. 모순. 이건 모순된다. 그 모순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세월호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러니까 한국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학자들과 뭐 식자들의 의견이죠. 그러니까 총체적인 왜 그 뭐 수학 완전 총정리 뭐 교과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세월호 문제가 한국 사회의 총정리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월호는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라앉은 거나 마찬가지다. 이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뭐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. 김청희가 임당수의 쓰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빠져 죽어서 뭐 자기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들었잖아요. 그 세월호에 300명 죽은 아이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 무지몽매한 한국 사람들, 한국 사회의 눈을 뜨게 만들어준 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한테는 왜 문재인 씨가 그 세월호 거기 가서 평목항에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썼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잖아요. 그렇죠. 문재인 씨가 바로 그런 마음에서 고맙다라고 썼을 거라고요. 네?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각성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깊은 뜻을 할 수가 있는 머리가 없는 놈들은 죽은 애들 앞에 고맙다는 게 뭐냐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. 그래서 저도 참 걔네들이 정말 심청이가 인당수의 제물이 된 것처럼 이 민족,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, 이 사회를 깨우치기 위한 제물이었지 않는가.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